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영업 시장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장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장사를 할 거라고 예전에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단 한 번도 장사를 해야겠다거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저도 40이 넘어가니까 좋은 직장은 이제 꿈도 못 꾸겠고 저에게 남겨진 선택권이 몇 개 없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장사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장사 어렵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창업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가게 창업을 하고 싶으면 솔직히 자금만 있으면 큰 노하우 없이도 가능은 하잖아요. 유튜브 보면 가게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영상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실패한 사례는 너무 적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성공 사례 같은 것들을 보고 너무 쉽게 창업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장사도 생각만큼 잘 안 되고 매출 걱정에 직원까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하고요. 가게 장사를 하시면서 손님 없는 시간에는 온라인 판매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식당 일이 오후 2시에서 5시까지는 손님이 없잖아요. 그 시간대에 휴식을 보통은 취하시기도 하시죠. 몸이 힘들겠지만 그 남는 자투리 시간에 또 다른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건 어떨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 가게 메뉴를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식품 제조 가공업이었습니다. 재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입니다. 이것을 신고를 해서 내 메뉴를 바로 온라인에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온라인 판매를 이렇게 먼저 해보시고 소비자 반응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대량 판매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하시면 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식품 제조 가공업 신고를 하고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식당 창업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보통 어떤 건가요? 아이템 선정이죠. 내가 어떤 메뉴를 팔지를 정하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정한 아이템이 어디서 팔릴지 알아보시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 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그 메뉴가 온라인에서 팔릴 만한 메뉴인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기 쉽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에 들어갑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쇼핑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식품 카테고리가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23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살펴보는 거니까 지금 사장님들이 판매하고 있는 메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우리나라 대표 메뉴죠. 김치찌개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면 네이버 랭킹 순이 있고요. 낮은 가격순, 높은 가격순, 리뷰 많은 순, 리뷰 좋은 순으로 되어 있는데 네이버 랭킹 순으로 해도 되고요. 리뷰 많은 순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보통 리뷰 많은 순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리뷰가 많은 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요. 저희가 찾는 거는 김치찌개 메뉴 하나만 가지고 현재 판매가 온라인몰에서 잘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는 보면은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메뉴를 다양하게 팔고 있어 가지고 넘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대기업 거니까 이런 것도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경기 수원 신사감이라는 업체에서
김치찌개를 좀 전문적으로 파는 것 같아요. 그쵸? 밀키트, 가정식, 간편, 조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면 리뷰가 5,000개 넘게 달려 있고요. 구매 건수가 356개인데 여기 보시면 최근 6개월 내 구매 건수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356개죠. 6개월간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6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나누기 31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하루 평균 1.9개가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클릭해서 보시면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햇섭 인증 마크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이제 햇섭 인증이 되어 있는 걸로 이제는 유추해 보는 거는 바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이제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장에서 포장해서 배송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제조업체에서 생산이 돼서 배송되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상세 페이지 이렇게 보면 2개 정도만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까 같이 햇섭 인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보통은 상세 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상품 정보 표시 사항을 이렇게 넣어 두는데요. 여기 보시면 품목 제조 보고 번호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대부분 제조업체를 통해서 생산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아마 매장에서 이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을 신고해 가지고 나가는 제품은 아닐 거예요.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신고돼서 제조업체에서 나가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식품 제조 가공업인지 아니면 거기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메뉴가 현재 지금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세요. 근데 실제로 저는 김치찌개가 솔직히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런 대기업 것들은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강원 춘천으로 되어 있고, 강원 춘천 초가 뭉텅찌개. 자, 이것도 김치찌개 같죠? 김치찌개, 그쵸? 22,000원, 단가가 2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뷰는 1800개인데 구매 건수가 1428개예요. 이건 6개월간 판매된 구매 건수라고 했죠. 그럼 이거 계산 한번 해볼까요? 1428개 나누기 6개월, 그 다음에 나누기 31일 하면 하루 평균 7.6개가 판매가 되고 있다고 확인이 됩니다. 뭐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22,000원 가격에 하루 평균 7.6개 정도가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더 상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더 저조하죠. 이거는 5,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더 저조해요. 오히려 2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게 훨씬 더 판매율이 높다. 그러면 싸다고 잘 팔리는 게 아니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김치찌개가 의외로 그래도 판매가 안 되는 건 아니네요. 자,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만약에 내가 갈비찜을 판매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서 한번 쳐보면 어떨까요? 자, 이것도 리뷰 많은 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쇼핑 제품, 홈쇼핑의 어떤 방송을 통해서 판매가 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량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는 볼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성원 공룡 소갈비찜 왕갈비, 이거는 리뷰가 8,000개가 붙어 있고 구매 건수가 6,941개입니다. 6개월간. 이것도 그러면은 판매가 꽤 됐다라고 알 수 있고요. 하루 평균 37개가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이것도 한번 상세 페이지를 보면 뭐 대충 이렇게 봐도 이거 좀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식품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긴 합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쵸? 이거는 매장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포장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런 포장 상태만 봐도 어디에서 나가는지도 대충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제가 좀 자주 시켜 먹는 걸 한번 뭐 해볼까요? 솔직히 이거 샌드위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온라인에서 근데 궁금하긴 해요. 샌드위치 자체적으로 완제품으로 나가는 것 같진 않네요. 그쵸? 보면 판매가 잘 되는 거 위주로 보면은 샌드위치 식빵, 이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네요. 오히려 식빵이 판매가 되네요.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는 식빵. 혹시 샌드위치 완제품을 지금 온라인 판매하기에는 있긴 있는데, 저 같으면은 그냥 식빵을 팔겠네요. 실제로 빵을 생산하고 있는 매장이라면 저 같으면 빵을 팔겠어요. 샌드위치 자체적으로 파는 것보다. 여기는 구매 건수가 한 달에 6개월간 6,916개 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뭐 계산을 해보면 일평균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샌드위치를 검색을 해봤는데 샌드위치 재료인 식빵이 판매가 잘 되고 있더라. 시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3가지 정도 메뉴로 온라인에서 얼마나 판매가 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사장님이 판매하고 있는 메뉴로 이렇게 인터넷에 직접 들어가 보시고 제가 한 그대로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가 팔고 있는 메뉴가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온라인에서 내 매장 메뉴를 한번 팔아볼 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 판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직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도 제 성격상 혼자 해 나가는 것을 좀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뭐 경험을 해 오다 보니까 느낀 거는 혼자 해 나간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혼자 해 나간 사람들이 절대 없습니다. 주변에 분명히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잘 나가지도 않았는데 혼자 다 하려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저도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야겠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저도 저의 능력과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런 좀 약간의 가치관이 생겼어요. 사장님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시는 것보다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식품 상세 페이지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작했던 상세 페이지도 보여드릴 거고요. 사장님의 온라인 판매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